안녕하십니까. 바니영TV의 바니영입니다. 연결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죠. 기술은 바로 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갖다 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인구에서도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없고요. 제가 돈을 창출하는 것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자원,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화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부동산에서도 돈을 창출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원에서도 돈은 창출 안 되는데, 그러나 기술에서는 돈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위대한 장점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학자들이 한국이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 그것이 한국인을 갖다가 뛰어나게 만들었고, 그 뛰어난 한국인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강력한, 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후진국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강력한 나라죠.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일치된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뛰어난 한국인을 만들었고, 교육의 힘 때문에 지금 현재 뛰어난 한국인들이 지금 현재 강력한 한국을 갖다가 건설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국의 학자들이 일관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나 올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돈을 더 이상 창출이 안 됩니다. 근데 기술은 틀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애플하고 삼성전자에서 기술을 빼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갯불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이 지금 현재 애플에 엄청난 부를 만든 거고요. 삼성전자의 기술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자, 제가 그 전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시대에 갇히게 되면 그 시대에서 그냥 머무는 국가 민족이나 그런 민족은 쇠퇴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국가 민족은 발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요.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끊임없이 개발하려는 그런 기업이 부를 창출합니다. 끊임없이 부를 창출합니다. 그냥 남들이 쓰는 기술을 갖다 쓰고요.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기업은 한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은 더 이상 부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증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증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기업을 갖다 평가할 때, 아니, 어떤 퍼라는 개념을 갖다 알고 계실 겁니다. 퍼라는 개념이 뭡니까? 10년 동안 그 회사를 갖다 돌리게 되면은 그 회사의 가치와 동일한 겁니다. 10년 동안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그 현재의 회사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게 퍼입니다. 그래서 퍼가 예를 들어서 100배다 그러면은 이건 거품이 엄청 꼈다. 그러니까 퍼가 100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100년을 그 회사를 돌려야지 지금 현재의 회사의 가치가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퍼가 엄청나게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뭐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요. 그리고 미래 시장을 갖다 개척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퍼가 엄청 높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사양 산업들의 퍼를 보게 되면요. 어떤 기업은 2나 3밖에 안 돼요. 2년이나 3년만 굴려도 그 회사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5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 더 이상 그 산업을 갖다가 개발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갖다 개발한다는 얘기도 안 들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퍼가 엄청 높고요.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은 퍼가 낮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즉, 기술이 바로 돈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부동산에서 돈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돈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부동산이 계속 줄일 겁니다. 20억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이 된다고 치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떨어지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부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구와 부동산의 관계,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흘러간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술은 돈을 만든다. 기술은 부를 창출한다는 그런 분야에서 제가 좀 더 길게 설명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를 창출할 것인가? 자, 기술은 어디서 개발합니까?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기술을 갖다 만들어냅니다.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기술을 만들어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대기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해요. 애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 다 그렇게 똑같이 해요. 현대자동차도 똑같이 합니다. 뭘 똑같이 합니까? 똑같이 하는 사실을 갖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똑같이 뭘 합니까? 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물론 훌륭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죠. 대기업에는 뭐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죠.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죠.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연구 개발 분야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을 갖다 연구 개발에 투입합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연구 개발을 갖다 하고 있는 기존 선배들, 기존 연구 개발을 갖다 하고 있는 선배들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하고 있는 연구 개발 분야는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연구 개발 분야는 수백 가지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하고 있는 연구 개발 분야도 수백 가지는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연구 개발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수백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백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바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연구 개발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갖다 자기가 축적을 하고요. 축적된 상태에서 자기의 역량을 갖다 플러스 시켜서 자기 창의력을 플러스 시켜서 연구 개발을 갖다가 그리고 기술을 갖다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애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미국 대학생은 몇 살입니까? 일본 대학생은 몇 살이에요? 그들은 군대를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년 정도는 빠릅니다. 그러므로 22살이나 23살 정도에 뭐 늦어도 물론 이제 대학원까지 가게 되면 뭐 27살 이렇게 늘어나겠지만은 그냥 대학교에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징병제가 아니죠. 거기는 모병제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안 갑니다. 자, 그러니까 23살이나 24살에 그 회사의 연구 개발 분야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만은 12살, 13살에 뛰어난 학생들을 갖다가 회사가 선발을 해서 연구 개발 분야로 쓰자. 라는 말씀을 갖다가 그 전에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10분짜리가 아닌 보통 뭐 20분, 그 다음 25분짜리로 해가지고 3편으로 해서 제가 올린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갖다 자세히 보시길 갖다가 또 권해드립니다. 자, 12살, 13살의 젊은 사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그 사원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애가 어리잖아요. 근데 애가 어린 사람은 스펀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흡수하는 게 아주 빠릅니다. 왜냐하면 백지장 같거든요. 그러면 흡수하는 게 아주 빨라요. 그 대신 회사에서 그 어린 학생을 선택하는 건 뭐냐면 저 학생은 데려가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수백 가지 연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연구 분야에서는 얘는 거기서는 통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학생을 갖다가 스카우트비로 뭐 5억을 주든 3억을 주든 간에 그리고 채용을 해서 임금도 교육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갖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배가 그 학생한테
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육은 아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이 한 3년 정도면은 완전히 마스터하겠죠. 마스터가 끝난 상태에서 그 연구원, 15살, 16살짜리 연구원이 무엇을 갖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간의 창의력은 10대와 20대 초반에 극대화된다. 인간은 평균 수명이 80년인데요. 80년 중에서 10대와 20대 초반에 인간의 창의력이 극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른 신입사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15살부터 그 창의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15살 그 청소년은요. 그 상태는 하얀 배지장과 같아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회에 물르지 않았어요. 기존에 사회에 물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창의력은 어떤 식으로 어떤 뛰어난 창의력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10대에서 20대 초반에 극대화된다. 그러므로 빠른 12살, 13살 된 신입사원을 갖다가 대한민국 기업들은 선택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기업은 애플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런 기업보다 최소한 10년은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연구 개발 분야에서 그 특정 분야에서 10년은 빨리 시작한다는 말씀을 갖다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